됐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좋은 책 한 권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책을 읽어드리는 ASMR을 좋아해서 초창기 때에도 책 한 권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었는데요. 한동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홍익출판사 쪽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선물을 받은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이란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전부를 읽어드리면 저작권에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책의 일부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은 작가 정여울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낭독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쓰신 책이에요. 저도 평소에 책을 낭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와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삶을 바꾸는 낭독의 힘이라는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좌우 반전 화면을 하고 있어서 이 책이 반대로 나와요. 네, 표지랑 디자인이 정말 예뻐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읽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이벤트를 통해서 이 책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침 2PM의 옥태견 님이 이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을 낭독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상의 URL을 제가 설명란에다가 첨부할 테니 그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유튜브에다가 올려주신 다음 그 인증 URL을 지금 이 영상의 댓글란에다가 인증 URL과 또 작품에 대한 기대평을 짧게 한 줄로 써주시면 제가 남겨주신 분들 중
5분을 추첨을 통해서 뽑아 선물로 드릴게요. 저도 이 책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글귀들을 가져오시고 그 밑에 작가님의 생각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작가님께서 낭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낭독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어루만지는 훌륭한 치유법이다. 아름다운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한 우리는 아직 건강한 영혼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낭독은 힘이 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읽고 싶은 부분들을 표시를 따로 해뒀어요. 그래서 파트 2의 6번째 그림 당신의 그늘이 한없이 고마운 날 문태준님이 쓰신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글이 담겨진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당신의 그늘이 한없이 고마운 날 소리내어 있는 순간 아름다운 한 폭의 풍경화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산수유꽃이 흐드러지게 핀 싱그러운 봄 풍경이다. 라고 작가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지금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문태준님의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글입니다.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하나의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럼 오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너무나 감각적이고 그 풍경이 바로 그려지는 그런 글인데요. 이 글 밑에다가 작가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무 그늘의 시원함이 한없이 고마운 날이 있다. 푹푹 찌는 날 그늘 한 점 없는 대로변을 걷다가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모퉁이를 도니 어느새 풍성한 그늘을 지리고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반가움이란 얼마나 짜릿한가. 나무는 잎사귀와 열매와 가지와 뿌리까지도 모든 존재에게 이롭지만 그 그늘마저도 타인을 이롭게 한다. 아름다운 나무는 그늘조차도 아름답다. 잔가지 하나하나, 잎사귀 하나하나를 햇빛에 듬뿍 버무린 나무는 그늘조차 풍요롭다. 아름드린 나무는 그 그늘마저도 넉넉히 모든 존재를 뿜는다. 아름다운 것들은 뒷모습조차도 그림자조차도 잠시 스쳐간 아련한 흔적마저도 아름답다. 스쳐가는 인연 하나하나, 지상에 남기는 발자국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 그늘조차, 그림자조차 지나가는 흔적마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네, 이런 멋진 코멘트를 또 달아주셨어요. 그냥 아무리 멋진 작품이라도 그냥 읽었을 때보다 또 이렇게 작가님의 멋진 생각도 함께 읽게 되니까 제가 못 봤던 부분까지도 볼 수 있게 되고 또 함께 생각을 공유했다는 그런 기쁨마저 드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읽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8번째 부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향기는 절로 퍼져나갈 테니 라는 소제목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아무렇게나 뭉친 실타래처럼 결코 실마리를 찾아낼 수 없을 때 소리내어 읽으면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으로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어떤 작품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으신 건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읽는 작품은 장일순 김익록 편 마음의 향기 라는 글이라고 하는데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향기는 절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바라는 것 없이 그 일을 하고 가는 것이죠. 그게 밖에 없어요. 굉장히 짧고 굵게 읽어봤는데요.
문장에 대해서는 작가님께서 뭐라고 남겨주셨는지 제가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거대한 수수께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아무렇게나 뭉친 실타래처럼 결코 실마리를 찾아낼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럴 때 나는 이 글을 읽는다.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어진다. 마음이 어느덧 편안해진다. 그저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마음의 향기는 저절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으니 불안해하지 말자. 굳이 인공의 향수를 듬뿍 뿌려 내 삶을 화려하게 하지는 말자. 스스로를 다독이게 된다. 스스로를 다독이게 된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많은 대가를 바라지 말자. 문득 내 마음의 향기를 맡아본 지 오래다. 자꾸만 다른 자리를 두리번거려 서 있다. 내 마음의 향기를 잃어서가 아니라 향기를 맡으려는 나를 잃어버렸기에 내 마음은 나비 없는 꽃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알아줄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멘토다. 불안해하지 말자.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각자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향기로운 꽃을 피웠다. 그러니 이 향기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퍼져나갈지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아버리자. 동전을 뒤집듯이 모든 꿈을 샅샅이 헤집어 놓지는 말자. 어떤 꿈은 그저 꿈인 채로 내버려 두어야 아름다울 때도 있으니. 라고 이렇게 글을 또 남겨주셨네요.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떤가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뭔가 더 이 좋은 글에 대해서도 깊이 느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 파트에 있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13번째 글에 있는 그 외로움이 모여 그 헛헛함이 모여 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여기에서 작가님은 이용하게 하나씩의 별 부분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읽으면 화물열차 지붕 위에 들어 누워야만 비로소 펼쳐지는 아름다운 이영만리의 밤하늘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가지고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열차에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험한 땅에서 험한 변치를 고 눈보라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북어초가리 초담배 밀가루 떡이랑 나눠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총을 안고 폴카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이용학님의 하나씩의 별 중에서 정말 이걸 읽는데 너무 그 풍경이 하나하나 그려졌어요. 너무도 생생하게 그려져서 저는 경험을 해보지도 않았던 풍경인데도 뭔가 그리워지고 자꾸만 추억에 잠기게 됐는데요. 이 작품은 시예요. 그럼 이 시를 통해서 작가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속의 주인공들은 사람이 타는 열차가 아닌 화물열차에 몸을 실었다. 화물열차의 검은 문은 탄탄히 잠겨있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한 채 화물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 기차를 탄 이 사람들은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드러누워 별을 쳐다본다. 저마다 힘겨운 유랑생활을 마치고 험한 땅에서 험한 변치를 고 돌아간다는 사람들. 그들은 북어초가리, 초담배, 밀가루떡 등 보잘것없는 음식이나 기호품을 나누면서도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서 제각기 드러누워 하나씩의 별을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이 함께 드러누울 한 평의 땅이 없어 오늘도 덧없이 유랑하는 신세지만 저 드넓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만큼은 우리 가슴에 하나씩 가져도 좋을 것만 같다. 하나씩의 별은 하나씩의 집이나 하나씩의 땅덩어리가 없어도 우리 가슴 속에 지녀도 좋을 꿈과 희망을 담은 자유의 상징이 아닐까? 저마다 소중하게 쌓은 먹을 것을 나눠 먹으며 처음 만났지만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이방인의 외로움으로 똘똘 뭉쳐 어느덧 친구가 되어버렸다. 모두들 하나같이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곳도 없지만 그 외로움이 모여 그 헛헛함이 모여 함께 바라보는 별은 오늘 이 시간을 굳세게 견딜 힘이 되어준다 라고 쓰셨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것은 우리도 이 ASMR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마음의 헛헛함이
외로움이 하나씩 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하나씩의 헛헛함들, 외로움들이 지금 모여서 서로 위로를 해주고 또 받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 글에서처럼, 작가님의 말에서처럼 그렇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각자 하나씩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강소천님의 꿈을 찍는 사진관이라는 작품에 담긴 글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꿈을 찍어주는 카메라가 있다면 이라는 소제목에 실린 글이에요. 일단 먼저 강소천님의 꿈을 찍는 사진관에 대한 글부터 읽어드릴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리에게 없지 못할 가장 귀한 것의 하나는 과거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추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묵은 앨범을 꺼내서 사진 위에 머물러 있는 지난날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진이란 다만 추억의 그 어느 한순간이요. 그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란 흔히 사진첩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나마 사변으로 인하여 거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행이 우리에겐 꿈이란 게 있습니다. 이미 저 세상에 가버리고 없는 그리운 얼굴들도 꿈에서는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려 서로 만나지 못하는 사이라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꿈길엔 38선이 없습니다. 내게는 안타깝게 그리운 아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 아기의 사진까지를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사진기를 만들게 된 게 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당신도 곧 그리운 이를 만나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운 이의 꿈을 사진 찍어 드릴 테니 그 방법. 당신이 있는 방 한 구석에 종이 한 장과 만년필 한 개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 종이에 그 파란 잉크로 당신이 만나고 싶은 이와의 지난 날의 추억의 한 토막을 써서 그걸 가슴속에 넣고 오늘 밤에 주무십시오. 내일 날이 밝으면 당신은 지난밤에 본 꿈과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미안한 것은 이곳은 산중이어서
손님들에게는 대접할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룻밤 그냥 주무셔 주십시오. 꿈을 찍는 사진관 RM. 매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시대. 그래서 사진이 별로 신기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시대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 우리의 꿈을 찍는 사진관은 발명되지 못했다. 만약 꿈을 찍는 사진관이 있다면 나는 매일 밤 꿈을 찍어 꿈 일기를 쓰고 싶다. 내가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내 소망들, 오래전에 꼭 기억해두고 싶었지만 아차 하는 순간에 잊어버린 꿈들, 그 모든 안타까운 꿈들을 오미조미 담아둘 수 있는 작은 보석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새벽에 꾼 꿈도 잘 기억해내지 못하는 우리지만 꿈을 찍는 사진관을 소리내어 발음하는 순간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련한 꿈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떨어질 듯 떨어질 듯 하늘을 더듬더듬 날아다니는 꿈. 못 견디게 그리운 이를 꿈에서라도 수줍고 어색하게 만나는 꿈. 커다란 관광버스를 몰고 사랑하는 이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아무런 제약도 방해도 없이 전국 일주를 하는 꿈도 있었다. 하지만 내 꿈보다도 더 궁금한 것은 당신의 꿈이다. 우리는 평생 나 자신일 수밖에 없으므로 타인의 꿈속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훨씬 덜 미워하고 서로에 대해 덜 짜증내고 서로를 더 많이 아끼고 보살필 수 있을 텐데 꿈을 찍는 사진관이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꿈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 당신의 꿈속에 들어가 당신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고 술잔을 기울이며 아무 말 없이 당신의 끝나지 않는 녹두리를 남김없이 들어줄 수만 있다며.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좀 소음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오랫동안 영상 찍고 또 책도 읽어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더 이어서 찍을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린 것 같네요. 지금도 계속 나고 있는 이 소음이 기계 소리가 아니라 건물 내에서 나는 소리여서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백색 소음이라고 여겨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이 소리내어 있는 지금 제가 혼자서 눈으로 읽을 때와 소리내어 읽을 때랑 또 여러분들께 읽어드린다고
읽어줄 때랑 전부 다 느낌이 다르고 새롭네요. 여러분들도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더 궁금하고 읽고 싶은 분들은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책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주무세요.